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병원 물리치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정경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뇌졸중 후 인지장애와 치매 증상 환자 돌봄 시 보호자 및 간병사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한순간의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환자는 가족이나 간병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콧줄을 통해 음식을 공급받거나 한순간에 말을 못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대소변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두 발로 걸을 수도 없는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만 1,450여 개가 있으며 30만 명의 환자가 간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환자를 정성스럽게 간병에 임하지만 때로는 일부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젠가는 내가 간병을 받는 대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간병을 하는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준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체 장애와 달리 정신장애에 해당되는 뇌졸중 인지장애 증상과 치매 환자 올바로 이해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신체 장애, 마비 정도나 상처 등은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쉬워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 손상이나 치매 증상은 뇌의 깊숙한 부위에서 발생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뇌졸중 인지장애나 치매 환자들을 돌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을 보시면 이 사람은 과거에 끈기가 좋아서 지금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알려준 걸 왜 자꾸 몰라요. 또는 잊어버려요. 또는 성격이 원래 급해요. 또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또는 나를 무시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등의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뇌졸중 후 인지 손상 영역을 보면 단기 기억 장애 31%, 장기 기억 23%, 시공간 지각 37%, 실행 능력 25%, 언어 소통 1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하게 영역별 인지 손상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집중력 손상의 경우 어떠한 일에도 전혀 집중하지 못하거나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 대화를 나누다가도 쉽게 산만해져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일도 끝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 속도의 손상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걷기, 쓰기 등의 활동이 느려지며 급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 손상의 특징을 보시면 장기, 단기 기억의 손상, 또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함, 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양상,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매우 어려워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장애의 특징을 보시면 말이나 글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되시고 적절한 단어 떠올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행 능력의 손상을 보시면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며 행동을 시작 또는 중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야 할 일을 알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손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판단력 손상의 특성을 보시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이 나타나고 자신의 상황을 비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등을 쉽게 오해하며 자신이 틀리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당황하거나 당혹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는 치매 환자 중 대표적인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 퇴행성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억력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며 인지 장애와 더불어 행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영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치매가 심한 환자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단기 기억 장애로 최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항을 처음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알려줬다고 해서 환자가 그 내용을 꼭 기억했을 거라는 오해에서부터 없애야 합니다. 즉, 머리에 저장하는 녹음 기능이 망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은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현재의 일을 모두 알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언어 중추도 손상이 진행되며 대화에 대한 내용이 길어질수록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해마보다 좀 더 나중에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이 주는 감정을 늦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몸의 동작, 표정이라든지 밝은 미소 등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뇌졸중 인지 손상이나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수백 번 반복해도 환자에 따라서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또는 화내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실제 해야 할 때 한 번만 설명해도 좋으니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대상자의 입장과 능력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나 나에게는 너무 쉽지만 환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최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해줬다고 기억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말보다는 몸의 제스처나 몸 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의사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표정과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말로 지속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환자를 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환자의 잘못된 능력의 판단은 환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로 하여금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상황을 반복해 주면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돌보는 환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인지장애, 치매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적하고 무안주고 또는 바라고 잘못된 요구는 결국 우리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호수 같은 마음속에
잠시라도 나의 깨진 항아리를 넣어주세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자를 보살피고 대해주시는 보호자 및 간병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